시민단체가 출범 6개월째를 맞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시정을 소통과 협치의 부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주시는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강 시장이 다양한 창구와 주제로 소통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광주 전남에서 마약을 유통해온 불법 체류자 1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택배로 마약을 전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3년 만에 맞이하는 방역 지침 없는 연말을 맞아 송년 모임이 크게 늘었습니다.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까워지면서 외식업계와 호텔업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소방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사례가 광주 전남에서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원과 보상 문제 때문에 소극적이던 소방 당국이 앞으로 불법 차량들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가 출범한 지 불과 6개월이 지났는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시정에 대해 소통과 협치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예정에 없던 보도 자료를 내고 강 시장이 다양한 창구와 주제로 소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전례 없던 6개월 시정진단 토론회를 연대대해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기정 시장의 불통을 꼬집었습니다. 6개월 만에 이런 모여서 이런 집담회를 한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만큼 현재 시정이 굴러가는 게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요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숙의는 사라지고 여론조사 등 형식적인 구색만 남았다는 주장입니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깊이 검토해보자는 취지 말씀드린 거잖아요. 시가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소통과 협치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태도였습니다. 옛 전방 일심방직 부지개발 사업의 경우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추천한 인물을 배제하고 재추천을 요구한다거나 행정이 좀 껄끄럽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심했었는데 당선인 시절 공언했던 노동이나 여성 관련 의제에 대해 뒷짐지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민선 8기 대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여성 정책은 없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지라든지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게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민선 8기 광주시의 소통과 협치에 낙제점을 준 시민단체들은 내년 초 강기정 시장에게 이 내용을 토대로 한 간담회나 공개 토론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당초 오늘 배포 예정에 없었던 강기정 시장 이색 소통법 눈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며 강 시장이 다양한 창구와 주제로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검찰이 광주 전남에서 마약을 유통해온 불법 체류자 등을 무더기로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온 방법은 바로 집 앞까지 찾아오는 택배였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연 남성. 문 앞에 놓인 택배를 보자마자 누가 볼세라 서둘러 집 안으로 들입니다. 이 택배 안에 포장돼 있던 것은 코코도 크림 파우더였지만 그 안에는 이른바 야바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독일과 태국, 라오스 등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1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붙잡힌 마약사범들은 베트남인 3명과 태국인 10명, 내국인 1명이었으며 내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은 모두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이들이 올해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의 양은 야바 MDMA 7만 5천여 정과 케타민 약 1,700여 그램 등으로 소매가로 환산할 경우 43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한 해 동안 광주 전남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해외 택배를 통해 마약을 전달받아 왔는데 초콜릿 과자, 커피 봉투 등 다양한 상품으로 위장해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국제우편을 이용해서 마약류를 밀수를 하고 그러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기보다는 대리 수령을 하고 또한 대포펀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검거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 광주 전남에서 적발된 MDMA와 야바의 양은 이번에 적발된 양의 10.6% 수준인 8천여 정.
2년 만에 밀수량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오대강 유역 주민들의 장내 기생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양 시민의 감염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한강과 섬진강, 영산강 등 5대강 유역 36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간흡충과 장흡충, 회충 등 11종의 장내 기생충을 조사한 결과 섬진강 유역의 감염률이 6.8%로 다른 강 유역보다 높으며 특히 광양시가 12.9%로 조사 대상 시군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도 전국에서 세 번째인 9.8%였으며 화순군도 8.5%로 높았습니다. 장내 기생충은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이를 손질한 칼과 도마를 소독하지 않을 경우 감염되기 쉽습니다. 3년 만에 맞이하는 방역 지침 없는 연말을 앞두고 송년 모임이 크게 늘었습니다.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까워지면서 외식업계와 호텔업계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음식점입니다. 저녁 단체 식사를 예약하려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70석의 좌석을 완비한 이 식당은 최근 연말 연초 모임 예약이 잇따르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네, 저녁 같은 경우에도 손님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시고 하시니까 이제 사람 일하는 수가 모자라서 그게 조금 힘들긴 해요. 특히 올해 연말은 3년 만에 방역 지침이 사라지자 그동안 미뤄졌던 송년 모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식당뿐 아니라 호텔 객실 등의 예약도 일찌감치 마감되며 완전한 일상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모양새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 풀린 데 이어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주말에 걸쳐져 예년 이상의 특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텔업계는 3년 만에 맞이한 방역 지침 없는 연말을 위해 새로운 뷔페 메뉴 개발과 패키지 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객실 패키지가 전년 대비 20% 넘게 판매율을 보이고 있고 24일, 25일, 31일 날 선보이는 특선 메뉴를 준비한 레스토랑 예약률도 현재 100% 가까운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어져온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난 호텔업계와 외식업계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며 경영난이 심화된 주유소들이 영업 중단을 선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177개 주유소가 경영난으로 폐업이나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주유소 중 일부는 수억 원에 달하는 시설 폐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로 토양 오염과 화재, 폭발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파로 수온이 계속 낮아지면서 한평만 해역의 저수온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한파의 영향으로 서해 연안과 내만의 수온이 낮아지거나 저수온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오늘 오후 2시부로 한평만 해역을 저수온 경보로 상향 발표했습니다. 저수온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양식어가의 사료 공급 최소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소방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실제 광주 전남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바로 민원과 보상 문제 때문인데요. 소방당국은 앞으로 불법 차량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주택가에 출동한 펌프차 한 대. 골목 입구를 막고 있는 SUV를 그대로 밀고 현장으로 진입합니다. 이번엔 소방대원들이 소화전 앞에 주차된 승용차로 다가갑니다. 망치를 이용해 유리창을 부수고 그 사이로 호스를 넣어 소화전과 연결합니다. 현장에 가까이 접근을 못해가지고 재산 피해 및 인명사고가 많이 난 걸 보고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 훈련이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도로를 빽빽하게 채운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방해하는 큰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2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소방당국이 적발한 불법 주정차 사례는 300건이 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실제 광주 전남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원과 손해보상 절차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원 제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집행을 안 한 게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강제 처분이 최선의 방법은 아닌 만큼 소방당국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25톤 레미콘 차량이 논두렁으로 추락하며 전복돼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나주시 다도면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25톤 레미콘 차량이 3.5m 아래 논두렁으로 추락하며 전복돼 60살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감속을 미처 못하며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바닥에서 균열이 일어나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광주광역시 월산동의 5층짜리 부엌가구 전시장 건물 5층 바닥 타일에서 균열이 발생해 건물 안에 있던 10여 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균열 신고가 접수된 직후 남구청은 해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했고 긴급 진단을 실시해 당장은 붕괴 위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목포 한국병원 고광일 대표원장과 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에 있는 한국학 호남진흥원을 전북 부안에 설립할 예정인 전라유학진흥원과 통합하는 방안이 원점 재검토됩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한국학 호남진흥원 이사회에서 통합은 필요하지만 통합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과정도 어려울 수 있다며 모든 과정을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통합 논의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안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북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는 다음 달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노후 상수관 정비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상수도 사업본부를 찾아 노후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누수로 버려지는 물의 양이 심각하다며 상수도 사업본부가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많은 눈이 내렸지만 상수원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재 동복댐 저수율은 27.08%, 주암댐은 29.54%에 그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물절약 실천으로 12월 셋째 주 물 사용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만 8천 톤, 7.8% 감소했습니다. KBC 광주방송의 2일 산업 폭발의 진실 보도와 화살총 습격 경찰 부실 대응 보도가 2022 광주 전남 기자협회 올해 기자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광주 문화재단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 2일 산업 폭발 사고 원인을 단독으로 추적한 박승현, 이계혁, 이형길, 최복수 기자의 2일 산업 폭발의 진실 보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여수현 파출소에서 드러난 부실 대응 문제를 짚어낸 박승현, 이계혁, 장창건 기자의 화살총 습격 경찰 부실 대응 보도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선 방송, 신문통신, 사진 등 부문별 최우수상과 우수상 총 13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방송 미디어 분야의 우수한 재능을 가진 중학생들을 발굴하는 중딩영화제 시상식이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중딩영화제 시상식엔 대상 1개, 최우수상 4개 등 13개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